토트넘이 경기 종료를 앞둔 88분과 92분 버저비터 득점에 성공하며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카라바오 대참사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사는 15대 9로 밀린 슈팅수였던 이유는 무엇이고 1부 리그 팀이 카라바오컵 4라운드에 진출한 것이 왜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한 이례적인 성과일까요? 우선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잔혹사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는 참사를 넘어 경악스러운 결과였고 토트넘 팬들의 심장에 오래도록 빗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경기에 불과 몇 달 전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하며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실패했었습니다. 새 시즌을 맞아 엄청난 보강은 없었지만 특별한 이탈도 없던 토트넘 입장에서 올해만큼은 적어도 하나의 트로피가 가능하다는 폭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데스크를 앞세운 그들의 공격력은 전 유럽의 맹위를 떨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의 시즌 초반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사부리그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격침당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란 기대감에 완전한 찬물이었고 케인이 빠졌지만 손흥민, 에릭센, 말리까지 데스크에 3인이 가동된 경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시즌 토트넘은 카라바오컵을 시작으로 모든 컵 대회에서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영원하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챔스 준우승을 통해 불타던 씨앗은 정확히 카라바오컵을 기점으로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이후 에릭센, 알리의 이탈, 지난 시즌 케인의 이탈까지 이어지며 챔스 준우승 멤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10명이 싸운 노팅엄에게도 0대2로 격침당하며 3라운드에서 탈락했고 작년에는 풀럼에게 패배하고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1부, 2부, 4부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카라바오컵에선 유난히 약한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온 토트넘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또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였고 상대는 2부 리그의 코번트리였습니다. 그동안 카라바오컵은 올해는 다를 거란 기대와 함께 지켜봤다면 오늘만큼은 휘슬도 울리기 전에 긴장감은 최고조였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오래도록 라인을 뒤에 긋고 두 줄 수비를 펼치는 팀들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역습이나 세트피스에 실점하곤 했습니다. 코번트리가 어떤 게임 플랜을 준비했을지는 토트넘 축구를 지켜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감을, 소수는 그래도 2부 리그 수비진을 공략할 거란 기대감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전 경기력은 아스널을 상대할 때보다 더 나빴습니다. 70%의 점유는 상대팀의 선택에 의해서였고 유효슛이 아니라 아예 슈팅 연계는 토트넘이 코번트리 수비진에 완벽히 당했다는 증명입니다. 반면 코번트리는 4번의 슈팅을 날리며 오히려 찬스 메이킹에 성공했고 그동안 토트넘을 격침시킨 PL 중하위권 팀들이 알려준 5번 답안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문제로 보기도 어려운 이유는 토트넘은 유소년 선수나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선수를 투입한 것이 아니었고 손흥민과 센터라인 등이 빠지긴 했지만 라인업 대부분이 리그에서 선발 혹은 교체로 투입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확실한 1군 선수들이었습니다. 전방에 솔랑키와 풀백 그레이 2명 이 정도만 합쳐도 한화 1900억에 가깝고 있는 코번트리 선수단 전체의 몸값 총액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전반전 슈팅 연계의 이유로 1군을 투입하지 않은 선발 명단 탓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감독의 강한 목소리가 예상되는 하프타임이 끝나고 전술적 변화 혹은 나아진 경기력을 기대했지만 후반전엔 오히려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코번트리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선취골 전후의 상황은 하늘색 유니폼의 코번트리가 마치 맨시티처럼 보였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6탄 방어에는 오랜만에 출전한 선수의 집념이 담겨 있었고 역시 오랜만에 나타난 포스터 골키퍼 또한 컵 대회 3라운드가 아니라 챔스 토너먼트처럼 몸을 날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투혼 수비로 어떻게든 실점을 모면하는 암울한 시간이었고 양팀이 속한 리그가 어디인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컵 대회 탈락은 언제나 뼈아프지만 유일한 위안은 주전들을 쉬게 했다는 정신 승리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과 메디슨을 동시에 투입하며 총력전 양상으로 흘렀고 그 상태로 패배했다면 A매치를 다녀온 손흥민이 휴식한 상태로 주말 경기를 뛴다는 어드밴테이지마저 소멸됩니다. 즉 탈락은 모든 면에서 참사가 분명했고 시즌 초반 가뜩이나 좋지 않던 팀 분위기가 지하 깊이 더 내려갈 위기였습니다. 결국 88분의 스펜스 92분에 존슨의 득점이 터지며 토트넘은 악몽 같은 80분을 지우고 최소한의 결과는 가지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선수의 득점이 재밌었던 이유는 두 명 모두 2부 리그 시절 노팅엄에서 한가닥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존슨과 그레이는 EFL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쥔 2부를 폭격했던 선수들입니다. 선수단 개개인의 레벨에서 토트넘과 코번트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존슨은 2일 2시즌에 무려 16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일부로 승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범트리에 존슨, 스펜스 라벨의 선수가 있었다면 PL로 이적했을 것이고 아직까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성장에 노력하는 선수들이 대체로 코범트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주시하면 압도적인 토트넘이 왜 코범트리의 패배 직전까지 몰렸으며 특히 슈팅 수에서 15대 9로 밀렸을 정도로 철저하게 공략당했냐는 것입니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값은 팀으로 묶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예상되는 전술과 디테일이 그대로 펼쳐지면 일부가 아니라 2부 리그팀도 쉽게 막을 수 있다는 방증이 오늘 경기입니다. 존슨은 2년 전 시즌 16골을 넣었던 선수이지만 최근엔 토트넘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린 선수가 2년 만에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것인지 그를 담고 있는 전술이 그에게 맹독인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최근 우측의 존슨은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고 선발 출전이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한 명의 침체가 아니라 선수단 대부분이 이전보다 하락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개개인의 잘못과 동시에 클럽의 시스템과 현재 전술이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는 가장 좋았을 때의 손흥민과 최근의 손흥민 경기력의 차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토트넘의 역전골은 결국 역습에서 터진 부분입니다. 전반전 그토록 점유하고 박스에서 수백 개의 패스를 보내고도 슈팅 하나 날리지 못한 팀이 오히려 역습에선 딸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줄기차게 말했지만 현재 토트넘 선수단은 상대 라인이 공고한 상태에서 치르는 점유 축구보다 넓은 공간이 주어지는 카운터 어택에 특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점유 축구에서 존슨 같은 선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크로스 정확도마저 높지 않은 존슨에게 뛸 공간이 없다면 그는 평범함을 넘어 부족한 선수이고 700억이 넘는 몸값을 절대 증명할 수 없는 타입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한 오늘은 그나마 노팅엄 시절의 모습을 조금은 재현했고 그의 축구는 공간이 모든 것을 바꿔냅니다. 2부 리그라도 16골 9어시는 우연히 기록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손흥민 또한 좁은 공간보단 넓은 공간에서 더욱 활약했던 공통점이 있고 오늘 존슨에게 뿌려진 라스트 패스가 리그에서 90분 중 2개만 손흥민에게 전달되더라도 그는 분명 득점으로 보답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정말 부진한 경우는 그런 찬스를 2회 이상 놓치는 경기들이지만 최근엔 아예 라스트 패스가 발사되지 않았고 뛸 공간은 없었기에 손발 묶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카운터 어택과 피니시에서 그보다 나은 선수는 전 세계를 뒤져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투수들을 타석에 배치하고 타자들을 구원 투수로 출전시키는 듯 묘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었고 감독이 원하던 축구로 슈팅도 날리지 못하다가 딸깍에서 터져버린 득점은 감독 개인에게도 시사점이 있길 바랍니다. 축구는 누가 더 오래 공을 가지고 있냐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득점하냐는 종목입니다. 90분 내내 공을 가지고도 아스널전 오늘까지 오래도록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카운터 어택은 토트넘의 스피드스타들에게 오랜만에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부디 오늘 경기가 주말 리그 경기의 예습으로 작용되길 응원하고 만약 전반전과 똑같은 축구가 주말에 펼쳐진다면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해도 2부 리그 팀의 슈팅하지 못한 전술이 1부 리그 팀을 상대로 득점하는 것은 복권을 긁으며 오늘은 당첨되길 바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화가는 재료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수묵 담채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손에 크레파스가 주어졌다면 장르를 바꾸는 것은 필연입니다.